IMDb 평점 10점 만점에 3점, 로튼토마토 28%. 만든 회사는 망했고 감독은 파산했고 개봉 당시 평론가들한테 들은 단어는 딱 하나였습니다. 망작. 이 영화가 2주 전 프랑스 넷플릭스 영화 순위 2위에 올랐습니다. 독일도 2위, 이탈리아도 2위. 자, 디워입니다. 2007년 대한민국을 반으로 갈라놓고 사라졌던 그 영화 19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그것도 한국이 아니라 유럽입니다. 그런데 오늘 영상 이게 메인이 아닙니다. 역주행이 터지고 딱 열 이틀 뒤였어요. 심영래 감독이 자기 유튜브 채널을 켜고 카메라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딱 한 문장을 던집니다. 디워2 제작 다 끝났다. 19년을 기다린 사람이 던진 한마디 치고는 좀 이상할 만큼 담담했어요. 이 발언 전문은 뒤에서 그대로 들려드릴 건데 그 전에 하나 먼저 봐야 됩니다. 왜 하필 지금 유럽이었을까? 시작은 8월 16일이었습니다. 디워 넷플릭스에 올라간 날이었어요. 넷플릭스에 영화가 하나 올라간다는 건 하루에도 수십 편씩 있는 일이잖아요. 아무도 신경 안 썼습니다. 이틀 뒤 8월 8일 독일 2위, 프랑스 2위, 이탈리아 2위. 여기서 하루 반짝했나 보다 하실 텐데 다음 날인 9일에도 똑같이 2위였습니다. 유럽 세 나라가 동시에 밀어 올리니까 글로벌 종합 차트도 같이 움직였어요. 8위, 7위, 그리고 10일에는 6위. 그런데 진짜 그림이 웃긴 건 여기서부터입니다. 그날 4위가 스파이더맨 Far From Home이었고 5위는 스파이더맨 홈커밍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마블, 스파이더맨 두 편 바로 밑에 2007년 한국 영화 디워가 앉아 있었던 겁니다. 이거 국내 여론만 떠드는 게 아니었어요. 미국 ABC 뉴스를 비롯한 외신들이 이 현상을 기사로 다뤘습니다. 19년 전 미국에서 처참하게 실패했다 정리됐던 영화가 19년 만에 미국 언론에 다시 이름을 올린 겁니다. 당연히 궁금하시죠? 왜 갑자기 그것도 왜 유럽이냐? 이유가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이유가 그런데 조금 뼈 아픕니다. 첫 번째, 디워는 그동안 글로벌 OT에 사실상 없던 영화였어요. 넷플릭스에도 다른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럽 시청자 입장에선 이게 신작이나 마찬가지였던 겁니다. 한국에서 만든 드래곤 영화? 그런 게 있었어? 하고 눌러보게 된다는 거죠. 익숙한 것만 가득했던 플랫폼에서 낯설다는 것 자체가 무기가 됩니다. 두 번째, 장르 타이밍이 맞았어요. 용이 나오는 판타지 수요가 계속 있었고 딱 빈틈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외신이 내놓은 평가인데요.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이 즐길 수 있는 실사 드래곤 오락물. 한번 다시 읽어보죠.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이. 이게 칭찬입니까? 아닙니까? 19년 전에 우리가 이 영화한테 지적했던 게 뭐였는지 기억나시나요? 스토리가 없다였습니다. 유럽 시청자들이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이 영화를 튼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감점 요인이라고 생각했던 게 거기서는 진입 장벽이 낮다는 뜻이 된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정면으로 물어보죠. 디워 드디어 재평가 받는 겁니까? 숫자부터 보겠습니다. 지금 이 시점 디워의 IMDb 이용자 평점 3점입니다. 10점 만점에 3점인 겁니다. 로튼토마토는 28%입니다. 차트 6위, 영화의 평점이 3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순위 평가랑 완전히 따로 놀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많이 봤다는 거지 좋다고 한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표현은 이거예요. 작품성이 재평가됐다가 아니라 호기심으로 눌렀는데 어쨌든 끝까지 봤다. 그런데요, 저는 이 문장을 쓰다가 좀 멈칫했습니다. 왜냐면 상업영화한테 던지는 마지막 질문은 결국 하나니까요. 사람들이 끝까지 봤느냐? 그 기준이면 디워는 19년 만에 그 시험을 한 번 더 통과한 겁니다. 그리고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2007년 그 여름에 우리가 목이 터져라 싸웠던 게 정확히 이 문제였습니다. 2007년 8월 1일 디워가 개봉합니다. 제작기간 6년, 배급사 쇼박스가 밝힌 순 제작비는 300억 원이었습니다. 다만 미국 버라이어티는 특수효과까지 다 합치면 700억 원에 이른다는 소문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제작비 숫자 자체가 당시 논쟁거리였죠.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국 전설 속 이무기가 미국 LA 도심에 나타나서 여의주를 들고 격돌한다. 여기서 잠깐 짚고 갈게요. 배경이 서울이 아니라 LA입니다. 처음부터 미국 시장을 겨냥해서 만든 영화였어요. 결과는 842만 6,973명. 그해 국내 흥행 1위였습니다. 그런데 이 영화 흥행 1위를 하고도 칭찬을 거의 못 받았어요. 미학자이자 당시 중앙대 겸임교수였던 진중권 씨가 망작이라고 못을 박았고 특히 이 영화에 애국심을 과하게 자극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자
그러자 인터넷이 뒤집혀요. 그래서 열린 게 8월 9일 MBC 100분 토론입니다. 손석희 씨 진행해 주제는 디워, 과연 한국 영화의 희망인가? 이 토론에 심영래 감독은 나오지 않습니다. 패널은 청년필름 김조광수 대표, 스포츠조선 김천홍 기자, 진중권 씨, 평론가 하재근 씨 이렇게 넷이었어요. 감독은 없는데 감독의 영화를 놓고 전국이 싸운 겁니다. 이 방송 시청률이 얼마나 나왔을까요? 직전주가 2.2%였는데 이날 5.6%가 나왔습니다. 거의 3배입니다. 심야 토론 프로그램이 영화 한 편 때문에 전선은 이렇게 그어졌습니다. 한쪽은 스토리도 연출도 허술한데 경기 아리랑 깔고 한국을 팔아서 표를 판 거다. 다른 한쪽은 개그맨 출신이라고 충무로가 무시하는 거 아니냐. 그럼 여기까지 쌓아올린 CG 기술은 아무것도 아니냐. 지금 와서 보면 솔직히 양쪽 다 맞는 말입니다. 영화는 실제로 허술했고 동시에 그 시기에 한국의 CG 인력과 경험이 남은 것도 사실이었으니까요. 문제는 이 논쟁이 시작은 영화 얘기였는데 끝은 너 어느 편이냐 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도 설득되지 않았고 아무것도 정리되지 않은 채로 19년이 지나간 겁니다. 그리고 이 뒤부터는 좀 보기 힘든 이야기입니다. 먼저 하나 짚을게요. 842만 명이 봤는데 이 영화 돈을 못 벌었습니다. 국내에서만 약 170억 원 적자를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관객 수랑 수익이 비례하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지금도 업계에서 종종 인용이 된다고 합니다. 2010년 12월 라스트 갓파더가 나옵니다. 254만 명이 봤습니다. 손익분기점 450만 명에서 500만 명이었으니까 절반 남짓 건진 셈입니다. 그리고 2011년 그의 영구 아트 무비가 무너집니다. 전 직원들이 기자회견을 열어요. 임금과 퇴직금이 밀렸다고 합니다. 체불 규모 8억 9천만 원, 회사 부채는 약 60억 원 정도였습니다. 신 감독은 노동청 조사를 받았고 이후 개인 파산을 신청했습니다. 이혼도 했고요. 제작비를 빌리고 갚지 못해서 투자자들에게 사기죄로 고소까지 당했습니다. 다만 사기 혐의는 갚을 의지가 인정돼서 무죄로 정리됐고 당시 제기된 횡령 등 의혹도 무혐의로 판결받았습니다. 1984년부터 1988년까지 연예인 전체 소득 1위였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파산자 명단에 이름을 올린 거예요. 그 뒤로도 그는 대창집을 했고 마당놀이 무대에도 섰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실패의 아이콘이라고 불렀습니다. 자, 그렇게 15년이 흘렀습니다. 자, 이제 맨 앞에서 말씀드린 그 장면입니다. 8월 18일 심영래 감독이 자신의 유튜브 채널 영구TV를 켭니다. 디워2가 2년 후에 나온다. 많은 사랑 해달라. 디워2 제작은 다 끝났다. 게임까지 나온다.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배급 얘기까지 이어집니다. 이번에는 한국 배급사가 아닌 전세계 메이저사가 배급한다. 어느 회사인지 말할 순 없지만 전세계 동시 배급한다. 그리고 이 말을 합니다. BTS가 아리랑을 하면 환호하고 내가 하면 욕을 얻어먹고 19년 전 그 제일 많이 욕먹었던 게 아리랑이었죠. 애국심 마케팅이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지금 돌아보니 외국분들이 아리랑을 좋아하셨다. 다행이라는 생각이 든다. 저는 솔직히 이 대목을 듣고 기분이 좀 이상했습니다. 억울하다고 하지도 않고 봤냐고 따지지도 않고 다행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짚어야 될 건 짚어야죠. 배급사 이름 공개 안 됐습니다. 개봉 일정도 계약상 비밀 유지 조항 때문일 거라는 해석은 나오지만 지금 우리가 검증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요. 신 감독은 예전에도 새 영화를 낼 때마다 이번엔 다르다고 말해왔습니다. 용가리 때도 디워 때도 라스트 갓파더 때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번 발표를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각자 판단할 몫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정리해보겠습니다. 19년 전 영화 한 편이 나라를 두 쪽으로 갈라놨습니다. 감독은 그 뒤 전부 잃었고요. 그리고 지금 그 영화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다시 살아났습니다. 감독은 속편을 들고 나오겠다고 합니다. 이게 뒤늦은 증명인지 알고리즘이 만들어낸 우연인지 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하나는 확실합니다. 2년 뒤에 우리는 이 논쟁을 한 번 더 하게 될 겁니다. 이번에 유럽 사람들도 같이 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시나요? 디워 재평가받을 자격이 있는 영화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알고리즘이 만든 해프닝일까요? 자, 꼭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거는 진짜 저도 궁금합니다. 같이 한번 얘기해보죠.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다음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